안녕하세요. 공알못의 공부법 행복한 지혜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두뇌를 속여라. 첫 번째, 두뇌가 공부가 아니라 놀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간단한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알게 되고 공부하는 절대 시간, 수업, 독서 집중력이 현저히 높아졌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알못의 공부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그 인내심 강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인내심도 약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쏙쏙 적합한 그런 공부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정말 수업이나 독서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비법을 알고 정말 많이 향상되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비법은 두뇌에게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마라. 놀고 있다고 두뇌를 속여라입니다. 우리 뇌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 금방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두뇌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놀이로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놀이로 만드냐고요? 그 노하우 중 첫 번째, 바로 두뇌가 공부가 아니라 미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라. 자, 우리는 놀이할 때요, 되게 집중하고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두뇌가 본능적으로 노는 걸 좋아합니다. 두뇌도 공부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는 노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놀이 방법이 있죠. 놀이 방법 중에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고 뛰어노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두뇌가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 미술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미술 활동에 두뇌가 굉장히 크게 흥미를 느끼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두뇌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두뇌, 나는 한 몸이 아니에요.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뇌는 사실 나의 트릭에 조종당하기 쉬운 아주 순진한 존재라는 걸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그걸 깨달으시면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는 길이 시작됩니다. 결국 두뇌가 공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두뇌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부를 재밌어 할 수도 있고 되게 길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되게 재미없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두뇌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인내심 이런 것만 강조하고,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열심히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심 강한 사람은 소수 1%, 2%,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다수는 그래서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두뇌의 트릭을 통해서 공부는 굉장히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그 하나의 트릭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랍니다. 그림 그리는 작업에 우리가 크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뇌는 자극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석구석 두뇌를 자꾸 자극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은 굉장히 두뇌를 자극하는 많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색, 선, 형태, 그런 요소는 두뇌를 자극하고 자극된 두뇌의 집중력, 집중 지속 시간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두뇌의 속성을 알게 되고 적용한 공부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수업을 들을 때, 복습 노트를 만들 때 색연필이나 색볼펜 등으로 그림을 그리듯 놀듯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한 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간단히 그려가지고 필기를 했고요. 그리고 색깔을 이용했죠. 색깔을 이용하고 선도 직선, 점선, 사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 등등을 이용하고요. 글씨체도 보시면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여기 와이너라고 이렇게 써 있는 글씨 보이시죠? 가운데 이런 거 글씨체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캘리그라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두뇌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해놓으시면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글씨체의 표상이라 그러죠. 글씨체의 이 지식이 많을수록 나중에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굉장히 다양하게 두뇌를 자극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러스트도 머릿속에 많이 지식을, 일러스트를 그리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요. 혼자서 뭔가를 정리할 때, 또 집중이 좀 안 될 때, 이럴 때는
구글에 가시면 구글 이미지에서 일러스트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비행기 일러스트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비행기, 벡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비행기에 관한 그 따라 그릴 수 있는 단순한 일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 작은 책을 갖고 있어요. 일러스트 책을 갖고 다니면서 공부할 때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참고를 해요. 물론 집중이 잘 될 때는 많이 안 쓰는데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마인드맵이 이 그림으로 정리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마인드맵 할 때도 내 머릿속에 어떤 일러스트를 좀 많이 갖고 계시면 좋고요. 아니라도 구글이라든지 우리는 또 일러스트 책을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아웃소싱 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또 색깔을 하면 정신없으니까 한 5가지 색깔 정도, 그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 7가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지는 않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은 겁니다. 그럼 보시면 여러 또 색깔을 사용하고 또 선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제가 선형으로 즉 쭉 일직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간을 부여해 가지고 필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뇌를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뇌는 자극하면 좋아한다고 했죠.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선이나 이런 표시, 그다음에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Q&A 같은 것도 막 써놓고 자, 노트에서 보시면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있고요. 졸리고 집중이 잘 안 될수록 색을 더 많이 사용해서 집중도를 높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7개 이하로 그리고 직선, 곡선 등을 이용해 필기에 생동함을 주시고요. 다양한 필기체, 캘리그라피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일러스트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필기가 강의 순서에 맞춰 쭉 쓰는 게 아니라 할당한 공간에 제가 할당한 공간에 임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뇌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법 중 하나고 이것은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두뇌가 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한 가지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두뇌를 속여 공부하게 하는 2번째 방법, 질문하기 기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저와 같이 문제, 어떤 문제? 집중력. 그리고 의지력의 한계를 겪으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럼 오늘 공알못의 공부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공부 되시고요. 성공하는 공부 되세요. 합격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